안녕하세요. 요즘 전기차 시장 다들 좀 숨 고르기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분위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리비안이 3분기 실적을 딱 발표했는데 주가가 하루 만에 20%가 넘게 폭등했어요. 정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 이건 뭐 엄청난 성공인데 하지만 그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실적 보고서라는 뭐랄까 하나의 사건 현장, 좋은 비유네요. 네, 거기에 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성과가 과연 진짜 체력에서 나온 건지 그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죠. 아주 좋습니다. 이번 실적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그 숫자를 만든 원인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파헤쳐 볼 만한 단서가 많지만 오늘 딱 세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세 가지요? 네, 바로 매출, 비용, 그리고 이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 매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차량 부분 매출이 무려 47%나 급증해서 11억 달러, 전체 매출은 78%나 늘어난 16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엄청난 성장세죠.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성장률은 정말 보기 드문데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단순히 차를 많이 팔았다고 하기엔 너무 폭발적인데요? 물론 차량 인도량이 늘고 또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강력한 외부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부 변수요. 네. 바로 9월 말에 끝나버린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이죠. 이게 이번 분기 매출의 가장 큰 비밀을 쥔 열쇠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네. 제가 알기로 리비안 차는 가격대가 높아서 원래 연방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 않았나요? 아,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렇죠. 가격 상한선에 걸렸던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일반 구매 고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리스 고객들은 예외였습니다. 아, 리스요? 네. 리스 차량에 적용되는 규정에 일종의 허점이 있었고 이걸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겁니다.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리스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 7,50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9월 말에 이 혜택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던 잠재 고객들이 혜택 사라지기 전에 빨리 사자 하면서 3분기 막판에 대거 몰렸다.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네요. 바로 그거죠. 일종의 수요 당겨쓰기 효과가 극대화된 겁니다. 네. 리비안 측도 실적 발표에서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3분기 차량 인도량인 13만 2,001대가 아마 올해 최고 기록일 거라고 직접 언급했고요. 아, 스스로도 인정했군요. 네, 심지어 앞으로는 이런 규제 크레딧으로 인한 의미 있는 수익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와, 차가 엄청 잘 팔리네가 아니라 아, 일시적인 정책 효과가 크게 작용했구나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4분기 실적을 볼 때는 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그야말로 민낯을 보게 되겠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증명해주는 지표는 아닌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비용 쪽은 어떤가요?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비용 관리잖아요. 맞아요. 수익성 개선이 가장 큰 숙제죠. 이쪽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나요? 여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리비안이 의도했다기보단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뜻밖의 행운에 가까워요. 행운이요? 네,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요?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사실 이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책이 최근에 리비안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 과거의 정책이요? 네, 복잡한 내용은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부품을 쓰는 차량에 대해서 기존 관세를 일부 상쇄해주는 크레딧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데요? 숫자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네. 이전까지 리비아는 차량 한 대를 만들 때마다 관세 때문에 약 2,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2,000달러나요? 네. 그런데 이 정책 변경 덕분에 앞으로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 부담이 수백 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 겁니다. 와, 2,000달러에서 수백 달러로요? 이건 뭐 차량 한 대당 거의 1,500달러 이상을 그냥 아끼게 되는 거네요. 엄청난 거죠. 회사에서도 이걸 엄청난 승리,
휴지 윈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있어요. 이 혜택은 앞으로 생산되는 신차에만 적용됩니다. 아, 재고에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네,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 차량들이 다 팔리고 나면 아마 4분기부터는 이 관세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매출은 정책 종료 효과로 반짝했고 비용은 정책 변경 효과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역시 리비안이 자체적으로 생산 효율을 높이거나 원가 절감을 이뤄낸 그런 내재적 개선과는 거리가 좀 있네요. 정확합니다. 물론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능력이지만 지적하신 대로 공장의 생산성을 높여서 얻어낸 성과와는 결이 좀 다르죠. 두 번째 단서의 결론은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가 가져다준 큰 선물,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서, 총이익으로 가보죠. 네, 실제로 리비안이 이번 분기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총이익 흑자를 기록해서 다들 놀랬어요. 2,400만 달러 흑자. 작년 같은 기간에 4억 달러 넘게 손실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개선인데요. 네, 이 총이익 흑자라는 헤드라인이 주가를 20%나 끌어올린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단서야말로 가장 교묘한 트릭이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트릭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흑자, 리비안이 차를 팔아서 번 돈이 아닙니다. 네, 차를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어디서 이익이 난 거죠? 재무제표를 사업 부문별로 쪼개서 봐야만 진실이 보입니다. 아, 리비안의 핵심 사업인 차량 부문의 총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1억 3천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적자군요. 네, 물론 작년 손실에 비하면 손실폭을 2억 5천만 달러 가까이 줄인 건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여전히 차 한 대 팔 때마다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전체 흑자를 만든 건 대체 뭔가요? 바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요? 네, 이 부분에서 무려 1억 5,400만 달러의 총이익이 발생했어요. 차량 부분 손실을 다 메우고도 남아서 전체를 흑자로 만든 거죠. 그게 갑자기 어떻게 저런 엄청난 이익을 낸 거죠? 그 이익의 출처는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아, 그 조인트 벤처? 네, 최근에 체결한 폭스바겐과의 조인트 벤처 계약금 일부가 이번 분기 이익으로 잡힌 거예요. 그 돈이 들어오면서 회계상 이익으로 기록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완벽한 반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열광했던 총이익 흑자 달성의 실체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폭스바겐과의 빅딜 덕분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제조업체로서의 본질적인 턴어라운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리비안 경영진도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보였어요. 이번 흑자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앞으로 총이익은 계속 변동성이 클 거고 계속 흑자를 낼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스스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인정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모든 단서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세금 공제라는 일시적 흥분제, 비용 절감은 관세라는 뜻밖의 행운, 그리고 이익 흑전은 폭스바겐이라는 외부 구원투수 덕분이었군요. 네, 정확히 정리하셨네요. 종합해보면 리비안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영리하고 또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운영의 힘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무적, 전략적 기회를 총동원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네, 단기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생존 전략이네요. 하지만 진짜 시험 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장 다음 분기에는 세금 공제 효과가 사라진 아주 냉정한 판매 실적을 마주해야 하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R2 모델의 성공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겠군요. 그렇죠. 2026년 상반기에 나올 보급형 모델 R2가 리비안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시작 가격이 약 4만 5천 달러로 예상되는데 네. 지금의 고가 프리미엄 시장을 넘어서 대중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포드나 GM 같은 거대 기업들마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줄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겠네요. 네, R2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리비안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모델이 된 겁니다. 오늘 리비안의 실적을 깊게 파고들어 보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다는 게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서사를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죠. 숫자 뒤에 맥락을 읽는 게 중요하죠. 오늘 대화를 통해 리비안이 보여준 단기적인 호재와 구조적인 과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네, 양면을 다 본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 어떤 거죠? 이런 반짝이는 헤드라인 성과를 넘어서요. 한 기업의 진짜 그 근본적인 체력을 파악하고 싶을 때 만약 딱 하나의 지표만 봐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보시겠어요?